제3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지난 주말에는 우리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에는 바른미래당 전국청년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정병국 의원께서 블록체인 정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 미래 구축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청년 학생들은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수민 최고위원 어제는 바른 토론 배틀에 참가한 청년들과 젊은 당직자들과 함께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라는 서민 청년들의 애환을 그린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 세대의 고민과 걱정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청년 실업 플러스 신용불란해서 신신 세대라고 지칭한다. 그리고 N포 세대가 아니라 1포 세대라고도 한답니다. 이번 생 자체를 포기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기성세대 그리고 정치인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어진 대한민국 사회가 되는 것 같아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청년 실업률 10% 시대입니다. 체감 실업률은 약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2016년 1681만 원 수준이던 30대면 청년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2017년에는 2,385만 원, 약 40%나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결국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열정페이를 강요당하지 않고 근로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체험형 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들라고 지시했을 뿐더러 2019년 예산안에도 단기 저성과 일자리를 위해 벌써 약 2조 원을 예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고용 실적을 위해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턴 제도 중 하나로 직장 체험 단기 인턴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1회당 65명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30명을 모집하는데 문제는 근무 기간입니다. 1박 2일입니다. 일당은 세후 8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희극입니다. 코미디입니다. 공공기관에 알바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니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소득주도 성장위원회 같은 자리 없애야 합니다. 경제를 왜곡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잃은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면서 출산율이 1.0 이하로 영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 동력이 제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 꼼수를 노릴 때가 아닙니다. 정부는 억지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서 기업이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재경부 장관의 이러한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동결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최소한 실시를 하반기라도 늦추기라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와 G20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어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대통령은 기상 지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의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유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마침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단이 우리 열차를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조급성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선거법 개정 문제,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기간회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G20 정상회담을 마친 뒤 SNS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선거제 개혁 문제,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출국 전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이번에 꼭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진전이 없습니다. 협치 구조가 경색되면서 예산안 심사도 법정 시한을 넘기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고 정개특위가 세부 논의를 진행하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협치 없이는 국정이 한치도 진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론을 믿고 밀어붙이던 그 시절은 갔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예산안은 별개의 사항이 아닙니다.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단판 회동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정기국회가 7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문제도 그 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통큰 결단을 해 협치의 결실을 거둡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예산안 그리고 주요 법안을 한자리에 올려놓고 함께 얘기하고 결론을 냅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영혼을 꼭 이뤄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영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내 대표입니다. 청와대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정권 말기에도
보기 힘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반이 넘었는데 임기가 1년 반도 남지 않은 정부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시민에게 주치 폭력을 휘두르고 비서관은 음주운전을 하고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의 권력형 비위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당시의 얘기가 아니라 2018년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선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부터 있어야 합니다. 조 수석은 이미 장차관급 인사 검증에 실패했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주도했습니다. 지난번 야당이 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답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관 비위는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책임자나 다름없는 조국 수석은 검경이 특감반원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어이가 없고 횡설수설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SNS는 어찌 그리 열심히 하는지, 또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논평과 훈수는 어찌 그리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업무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사건을 일신의 기회로 삼고 민정수석을 경질해서 청와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정치개혁의 시작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얼마 전 민주당에서 밝힌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은 당초 민주당이 두 번의 대선과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과는 다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했던 내용과도 다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단서가 달려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남겨놓았습니다. 한국당 역시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찬성할 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핵심인 정원, 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답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함께 한 자리에서 단서와 조건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약속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합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다행히 출국 전에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정기국회 내 선거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한다면 이제는 하루만 해도 끝날 일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은 시대적 요구이고 20대 국회의 사명입니다. 정치개혁의 진정한 첫 출발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앞으로의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공동으로 행할지에 대한 의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노총에 대해서 하나.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입니까? 그저께
민노총은 국회까지 협박하기 위해서 15,000명을 동원해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검찰을 점거하고 노동부도 여전히 점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회까지 불복시키기 위해서 여의도에 왔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다 때려 부수겠다는 기세입니다.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온갖 폐악들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 세습에, 집단 폭행에, 불법 점거, 불법 파업, 공사 방해, 귀족 노조를 넘어서 깡패 노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권력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민노총은 촛불혁명의 동지가 아니다. 그저 또 하나의 적폐 세력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민노총의 이런 신적폐 청산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5당 대표에 말씀하셨는데 조속히 영수회담을 열어서 민노총 적폐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도를 넘는 내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안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믿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시점입니다. 적폐 청산의 심장부가 되어야 될 청와대가 적폐로 오염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니까 어제는 민주당이 대리 사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내의 이 적폐 온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 개편도 단행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의 제주시 공무원들을 트위터 등 SNS에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고 밝혀진 것만 1000명이 넘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3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합니다. 이 건은 이재명의 SNS 내용을 성남시 공무원들이 리트윗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4개월 이상 밤을 새워가면서 7만여 건의 자료를 채증하여 지난 201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입니다. 사건은 2015년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사 의뢰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슨 연유인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지지부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이 지사와 1,000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사건도 성남지청으로 지금 송치되어 있는데 여전히 수사가 진척이 없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은 직원들이 SNS 활동 건수를 점수화하고 평가하여 성진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법상 시가 시정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시장의 업적 홍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은 문외한인 제가 봐도 명백한 법위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도 해경궁 김씨 건과 함께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아산재단이 발표한 스타트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100개 스타트업 중에서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ICT 기술 그리고 AI 기술까지 갖고 있음에도 전혀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은 손발이 모두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과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 기술과 AI 기술 등을 접목시키는 융복합의 타임을 다 놓칠 판국입니다.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스마트 체온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어느 스타트업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고 의료기기법도 위반이라고 해서 전과 위법이 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 개혁을 초반에 외치시더니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포용국가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청년 창업가를 품지 못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포용국가, 혁신 성장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품지 못하는 국가를 포용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경제정책에서 정부가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신선한 혁신과 개혁, 성과는 없었습니다. 실감할 수 있는 개혁이라면 신산업을 허용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공유경제라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특별법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유경제라는 신산업을 위한 올바른 규제와 또 기존 업계에 대한 정책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입니다. 투자 보험 부진에 따른 저성장, 유가와 환율 그리고 금리 상승 등 신상국까지 겹치면서 OECD와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수정하고 각종 경제 지표들은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투자 고향은 조선 자동차 산업의 만선적 부진 영향으로 설비 투자는 6개월 연속 감소, 투자의 프레임지표 성격을 띠는 고용은 9개월 연속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에 의존한 수출 증가율은 고점 논란과 함께 최근 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단기 부양책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라는 대표적인 단기 부양책을 꺼내들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전면 유예 조치를 꺼내든 것도 2008년 기업 세무조사 전면 유예 이후 10년 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부양책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위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격이 되지 않음을 먼저 경고합니다. 2013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안을 새해로 넘긴 것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재정으로 부담하는 단기 일자리, 국민 부담이 되는 공무원 증원 등의 우리 경제에 독이 되는 내용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포는 다가오는 거대한 파고는 보지 않은 채 대안에서 선원간의 빵 분배 문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포함된 우리 경제에 독이 되는 예산들을 덜어내고 규제, 노동, 재벌, 교육과학기술, 공공, 조세, 재정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개혁 정책과 개혁 입법을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일대 혁신으로 기득권 대신 공정하고 활력 있는 기업 생태계를 바꾸며 선제적인 산업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안전망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재정의 효율성 증대와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며 교육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할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우리 대한민국 포에 필요한 개혁 과제와 우리 경제에 독이 되는 예산안의 내용을 덜어내는 제안에 함께 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사무총장 처음 의견입니다. 그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특별감찰관 비위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소관에 특별감찰관법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데려다 쓴 이석수 국정원의 기조실장이 특별감찰관이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거기서부터 발견이 되고 시작됐습니다. 지난 김동철 원내대표부터 지금의 김관영 대표께서 끊임없이 특별감찰관의 임명에 대해서 촉구한 바가 있으나 이 정부의 오만함으로 여지껏 특별감찰관은 공석에 있습니다. 현재 4명의 그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만 있습니다. 올해 22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대부분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고 내년에도 18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20개월 동안 월 5천만 원의 임대료 10억 원의 예산이 그냥 허비됐습니다. 이런 점이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오만함과 특별감찰관의 비위를 낳게 된 것입니다. 당시 2014년 3월에 제정된 당시 친문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이 법을 통과시켰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여지껏 정부 들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는 지금 청와대는 각성하고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에 돌입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민정수석실에 책임이 있는 조국 수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